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에서는 그 청문회의 이완영 의원 얘기를 좀 해보신다고요. 예, 이완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우선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야당 간사가 언론에 간사 간의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해서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18원 후원금을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그러니까 18원을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나서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위정교사 이전에요. 이건 이전이에요. 예, 위정교사 얘기는 이때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데 이제 야당 그 김경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간사 간 협의했던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신상 발언을 하면서 간사직에서 내려오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16일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바뀌었죠. 그랬죠. 정우택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다시 특히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 간사로서 역할에 문제가 있다라는 김경진 야당 의원 지적 때문에 사퇴하겠다. 나 이대로는 저 여당 간사 못하겠다라고 했다가 심지어 위증교사 의혹까지 하나 더 불거졌는데도 네. 사퇴 안 하겠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야?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이완영 의원 연락을 하려고 뭐 전화를 해보고 문자도 찾고 사무실도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 예. 정말 참 통하기 힘들었는데 전화 안 받아요? 예,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굉장히 언론에 우호적으로 전화는 잘 받는 분인데. 예, 어쨌건 뭐 전화기가 이제 전에 전화기하고 바뀐 전화기로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받아낼 수가 없는 정도로 항의 문자가 많이 오나 보네요. 아마 그 뭐 사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항의 문자가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전화기가 뜨겁다 할 정도도 이해가 가는 건데 어쨌건 밤 11시쯤 돼서 통화를 했고요. 하긴 하셨어요? 예. 뭐라고 이완영 의원 얘기하던가요? 그래서 간사직 어떻게 되는 거냐 물었더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사임을 표시해도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겠다는 게 그럼 진심이 아니었냐 물었더니 예. 그만두려고 했지만은 지도부가 잘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오히려 지도부가 예. 잘 좀 해주십시오 잡았다고요? 한 달 넘게 이제 청문회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문회가 핵심인데 청문회도 끝나가니까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네. 지금 이제 뭐 여야 간의 간사 내용을 공개했느니 안 했느니 간사 역할 잘하니 못한 이 문제가 아니라 네. 위증교사 혹은 위증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훨씬 큰 의혹이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 김한정 의원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완영 의원이 주동을 했고 예. 액션은 이만희 의원이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할 정도로 뭐 얘기가 그런 겁니다.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하자. 청문회에서 그렇게 좀 몰아가자 질의응답을. 예. 그리고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이사장은 고등학교 선후배관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이완영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12월 4일과 9일 두 차례 만났다고 했는데 정동춘 이사장은 여러분 K스포츠의 이사장입니다. 예. 최순실 씨 측근. 정동춘 이사장은 이완영 의원이 먼저 연락을 왔다. 그렇게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만희 의원이 청문회에서 실제 고영태 씨를 이제 박헌영 과장한테 질의하는 걸 들어보면은 예. 그 내용이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예고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척척척척 진행이 됐다는 뭔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는 것처럼 돌아갔다. 그 의혹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참 심각한 정도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직까지.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청문위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야당에서는 국조특위위원직은 당장 그만둬야 하고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하. 이게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원직 사퇴하라 그러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의원직 제명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할 정도니까요. 예. 하지만 이만희 의원은 난 억울하다. 뭘 사퇴를 하냐 이런 상황인데 네. 그 청문회 대응문건이라는 게 하나 유출이 됐잖아요. 거기에도 우호적인 인사. 그게 이제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물론 뭐 최교일 의원은 이완영 의원이 불러서 방에 가서 정동춘 이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왔다. 예. 그리고 자신이 한 발언을 다 찾아봐도
관련 발언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완영 의원을 간사로 내세운 건 혹시 좀 뭐 어떻게 의도가 된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제 새누리당 국조특위 청문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지도부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교일 의원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른다. 나도 추경호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내정이 됐는데 예결특위 위원이어서 바쁘다 그래서 내가 대신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비박계 의원들은 자원을 했다 청문위원으로. 하태경, 장제원, 황영철 예, 이분들은 예. 자원한 거고. 친박계는 아무도 청문위원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간사가 된 건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결정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그걸 정진석 대표가 했겠나 친박에서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박 핵심에서 이완영 들어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예. 그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예. 이런 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누리당 간사에 유임시켰다. 특위위원직 사보임을 요구했는데 당 지도부는 스스로 사임한 간사를 유임시켰다고 한다. 안타깝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이완영 의원을 간사로 유임시키는 걸 보면은 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완영 의원을 내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하태경 의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완영 의원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청문위원을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잘 맡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만큼 잘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국민 입장에서 잘 의혹을 파헤칠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친박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이 정도가 박근혜 없을 대통령 거다. 입장에서 이 정도 방해해 줄 사람이 없을 거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에 어떻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어제 참 얘기를 하다가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어떤 거요?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물었더니 여당 의원으로 나는 활동해야 된다? 그렇죠. 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뭐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청문회가 이 국조특위가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는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적 청문회를 한다거나 불필요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을 잘 걸러내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신은 최순실을 방어하고 대통령을 방어하는 것보다 예. 여당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의 합리적인 자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자세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필요한 거 마찬가지고요. 합리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질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게 국민의 그럼요. 요구고요.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거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 들으시면 정말 화가 많이 날 일이네요. 오늘 청문회에 또 나옵니다. 의원들 얼마나 국민 입장에서 잘 파헤치는지 지켜보시죠.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